Money work. 자, 오늘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을 보시면 미국 대표적인 지수들 다우존스, 나스닥, 그리고 S&P 500이 다 보이는데요.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굉장히 좋게 시작을 했었는데요. 갑자기 하락하면서 힘을 잃고 어느 정도 반등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. 하지만 이 거래량이 거의 다 빅테크 주식들이었죠. 그리고 다우존스나 S&P 500을 보시면 나스닥보다 훨씬 더 힘있게 올라가면서 마감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개별 성장주를 예로 몇 개 보여드리면요. 니오 같은 경우도 확 내려간 다음에 아주 천천히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죠. 투일리오도 보세요. 내려간 다음에 거의 반등을 못했고요. 마지막으로 시가총액이 더 작은 얄라 같은 성장주를 보여드리면요.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확 내려간 다음에 오히려 이 주식은 조금씩 더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만큼 장중에 오늘 성장주에 있던 돈이 빠지고 그 자산이 다우랑 S&P 500에 어느 정도 이동이 됐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번 2021년 1분기 GDP 성장률이 6.4%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2003년 이후 지금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나와 있고요. 그만큼 지금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. 자, 많은 분들이 이런 호재가 있고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있는데 왜 성장주들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. 이미 지금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유동 자산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같은 뉴스는 컨텍스트주랑 경제재개 주식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주에 있던 자산이 다시 어느 정도 컨텍스트주로 이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최근에 10년 금리도 많이 올라갔는데요. 이것도 경제 회복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즉, 이 10년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요. 금융주한테는 확실히 좋고 단기간으로는 콘택트주한테도 호재가 될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성장주한테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아쉽게도 자산이 성장주에서 밸류 주식으로 오늘 확실히 움직였잖아요. 이러한 움직임이 장중에 있으면 보통 적어도 며칠간은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일단 제 대처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화면을 보시면 S&P 500 퍼포먼스, 즉 섹터별로 트럼프랑 오바마랑 비교한 발 차트가 나오는데요. 여기서 보시면 테크 쪽은 지금 트럼프가 월등히 좋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섹터는 다 오바마가 좋았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저도 이런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법인세를 지금 올린 것도 아니고 텍스도 지금 올린 것도 아닌데 이런 에펙트가 이렇게 빠르게 올 줄은 몰랐거든요. 그래서 이런 흐름도 참고하시고 투자하는 게 저는 앞으로 5년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좋은 성장주는 장기간으로 오르니 그냥 단시간의 움직임을 무시하고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지난 2달간 고평가 성장주에 투자하셨다면 50% 이상 내려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만큼 타격이 단시간으로 굉장히 큰 거죠. 그래서 주식 투자를 안전하게 하시려면 어느 정도 분산 투자를 하셔야 하고 어떤 한 섹터가 꾸준히 잘 올라갔으면 거기서 수익을 조금씩 챙기고 그동안 부진했지만 회복을 보이기 시작한 섹터에 투자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결국 섹터의 퍼포먼스도 돌고 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저한테 콘택트 주식에 투자를 할 거냐고 물어보시면요. 밸류에이션을 검사한 후 성장하는 콘택트 주식에만 투자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저는 이 가격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에 투자할 것 같지는 않아요. 올해 EPS가 마이너스라서 아직도 수익 내기 멀었고요. 내년 EPS로 계산해 봤을 때 3.27이라서 플러스인 걸 확인할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2019년, 2018년 숫자보다도 훨씬 적습니다. 올해 숫자가 아니고 내년 숫자로 계산했는데도요. 근데 현재 주가는 이미 코로나 전보다도 더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. 그리고 물론 지금 현재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1년 전 코로나가 터졌을 때 리포트랑 이번 1분기 리포트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적자였고 매출도 훨씬 내려간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. 하지만 제가 소개해드렸던 KB홈 같은 주식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EPS 성장률이 올해도 86%고 PE도 현재 14밖에 안 되고 그리고 최근 쿼터에 이미 62%라는 EPS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식에는
지금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미 최고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혹시 부담이 되신다면 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셔도 되고요. 그리고 만약 성장주에 투자하시려면요, 저는 AMD 같은 주식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PE도 지금 많이 내려와서 52밖에 안 되고요. 올해 64%의 EPS 성장률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, 매 쿼터 리포트를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최근 10개월 동안 거의 횡보한 상태이죠. 지금 이런 환경에서는요,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큰 성장주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제가 매주 유튜브에 올리는 와치리스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맥크리, 페덱스, 트럭스, 그리고 NOC 등등 이런 콘택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. 저는 이러한 콘택트 주식이 더 올라가면 익절할 거고, 그리고 더 내려오게 되면 AMD, 트윌리오, 엔페이즈 에너지, 질로, 그리고 핀트레스 이런 주식을 새로 매수하던지 아니면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. 여러분, 그리고 확인하셔야 될 게 인포테크가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도 많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.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같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확률은 조금 더 적은 거죠. 지금은 많이 하락한 좋은 성장주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그 주식들이 조금 더 내려갔을 때 매수하시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이 만약 2월 고점에 투자를 하셨으면 지금 이 부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하지만 이런 저점에 계속 투자를 하시고 장기간으로 홀드 하시면은 결국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. 성장주에 투자하셨으면 지금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하지만 좋은 주식을 가지시고 계시면 장기간으로는 꼭 올라갈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